민간학 거버넌스 3부 세션 주제인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확산의 진행을 맡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임정희입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동네, 마을의 거버넌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의 민간학 거버넌스는 현재 어떠신가요? 저희는 민간학 거버넌스를 기본 운영 원리로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초자치구와 광역단위의 거버넌스에서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반경인 소규모 단위, 행정단위로는 동단위 수준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산해 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1부 발제가 끝나면 2부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이곳 스튜디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이곳에는 발표자 3분과 토론자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번 정책연구분과에서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 기조발제와 발표를 맡아주신 연구원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혁신교육지구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민간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혁신교육지구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부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혁신교육지구의 실무협의 민간대표로 있는 정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조윤미입니다. 저는 용산교육혁신지구의 남종여 연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T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단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확산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4개의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올해 4월 총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에 담긴 네트워크의 목적은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확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역할로는 하나씩 보시면 자치구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에 필요한 분과 또는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올해 정책연구 분과와 마을교사 분과 이렇게 2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연구 분과에서 이번에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확산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성상미 연구원님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사례 연구 기조 발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연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성상미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초기부터 마을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과 배움이 일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미래의 복잡한 사회를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교육이 학교를 품은 마을에서 가능하다는 교육적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가 본질이며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주로 이끄는 주체가 민관학 누구든 간에 아이들을 훈육이나 교육적 대상만으로 보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을 인적 자원이라고 하여 학교에서나 지자체에서 마을 사람들을 교육 활동을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활용하려고만 하는 것 또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아이들을 오롯이 시민으로 보고 직접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 마을 교육 공동체 주체 안에서는 경쟁적이거나 대상화된 관계가 아닌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 연구 분과가 발표하는 연구 결과 내용을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 주민, 즉 마을 활동가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을 교육 공동체 연구는 대학이나 교육청 산하 연구기관, 인적자원부, 교육 전문가 등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진 유의미한 연구 내용도 있지만 우리 연구는 혁신교육과 함께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마을에서 실천해온 활동가들의 생생한 활동 경험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 분석한 후 구축 과정과 확산에 대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연구는 먼저 설문조사로 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과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통해 현재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 정도와 확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기초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개 마을 교육 공동체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축 계기와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일, 그리고 극복한 방법,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계획을 묻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특히 지자체장의 혁신 교육에 대한 의지가 크냐, 작느냐에 따라 비슷한 사업도 쉽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있고 어렵게 진행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또 마을의 학부모회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수록, 그리고 마을에 교육협의회의가 있어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을일수록,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교육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마을일수록, 또한 학교가 개방적이고 교사가 마을 주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마을 교육 공동체가 두텁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분석과 인터뷰 내용 정리는 곧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사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에 사업비는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비가 청소년 식당을 만들기에 매개일 뿐이라면서 청소년 식당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도봉일동 주민들과 그 다음에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이 만든 꿈마을 협동조합은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운 마을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업비나 정책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 발표한 이 내용이 어떤 가치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접근해야 할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성상미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발표는 박수진 연구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결과 공유를 담당하게 된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설문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적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조사 및 동단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혁신교육,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교육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였고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했고 25개 자치구 119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자치구별로 지금 참여 현황입니다. 저기 보시면 성동구가 가장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애써주신 성동구 조윤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재 지금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응답하신 분 중에 109명이 93% 이상이 혁신교육에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에는 지역사회에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65.6%로 78명, 학부모가 24.4%로 29명,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92.4%가 마을교육 공동체에 들어본 경험이 있고 자주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글들을 써주셨는데 그것들을 워드클라우드로 맞춰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마을 함께 그리고 교육과 돌봄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자 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고 어떤 문장이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마을 교육 공동체에 함께할 단위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야 되나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지역 주민이고요. 다음으로 학부모,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교사 이런 순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을교육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여러 단위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가 0점부터 10점까지 척도로 이 문항들을 다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그 점수들을 그 각 항목마다 점수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참여자들의 의지나 마을 공간, 마을의 의지, 소통과 공론, 예산 지원,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는 90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 상위 항목으로 나온 1, 2, 3위 순위입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10점을 주신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10점이 62명 정도가 됩니다. 1위에 참여자들의 의지를 보시면 그래서 62명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참여자들의 의지로 꼽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점은 946점입니다. 참여자들의 의지, 그 다음에 마을 공간 확보, 마을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 항목입니다. 하위 항목이긴 하지만 보시면 10점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운데 숫자들 보시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학교의 참여, 구청이나 지원청 등 행정의 참여, 학교 공간의 개방 순으로 나왔고요. 중간 점수들이 고르게 배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역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대부분의 응답들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뢰와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루고 싶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마을의 순환 생태계, 그리고 안전한 마을 돌봄 문화 형성, 그리고 마을 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의 협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단위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상위 항목으로는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점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응답해 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신뢰와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10점 만점에 10점을 53명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항목이고 높은 점수를 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공간 확보, 그다음에 마을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상위 항목으로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낮은 점수입니다. 동을 중심으로 학교들의 연계 협력, 아니면 학교 마을 연계 돌봄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 연계 협력. 네, 이게 총점은 낮기는 하지만요, 보시면 중간 점수들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하면은 지금 총점으로는 낮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도 다 체크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루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라고 이제 체크해 주신 것들이 짝꿍처럼 좀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 총점 1위를 차지한 것들은 참여자들의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 였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는 신뢰와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얼만큼 의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신뢰와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순위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둘 다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 2순위도 공간이었고 이루고 싶은 것도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간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결과에 반영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위권은 마을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과 이걸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마을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는 답변들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 설문 결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 발표를 해주신 박수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는 김성우 연구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서혁신교육지구 김성우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총 12개 단체를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총 12개 단체의 소개와 변천 과정, 그리고 특징, 그리고 단체에 대한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구축 확산을 위한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체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한 줄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터뷰한 사람들이 이 단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거친 녀석들의 마음 온도, 거마도입니다. 성동구이고 교육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의 고래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루어주는 문화 공동체 공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농청소년 문화정보센터입니다. 노원구에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물터 같은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교 동락입니다. 성북구고요. 동단위 풀뿌리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동작의 꿈꾸는 도토리입니다. 숲, 사람, 도서관을 잇고 책과 문화가 있는 삶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들어본 이름 있으시죠? 송중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송중동 청소년 공간 찾기 기획단을 줄여서 송중기라고 합니다. 강북구고요. 마을에서 의자를 찾다가 청소년 공간 찾기를
의제로 선정해서 많은 열정과 많은 열심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유일동 교육분과입니다. 강북구고요. 혁신학교 학부모가 도시재산과 만나서 마을에서의 교육과 돌봄을 고민하는 모임을 구성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서의 아동 돌봄 원정대를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든 방과 후 초등 3, 4학년과의 돌봄 원정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봉의 청소년 마을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으로 인해서 마을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로의 아하 열린센터입니다. 우리 문화, 역사, 진로체험 중심의 참여형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음협동조합입니다. 강서구고요. 강서의 역사 교육을 책임지는 협동조합이라고 소개합니다. 틈새 돌봄, 성북구입니다. 공간의 틈새, 시간의 틈새를 돌보는 마을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시작점과 끝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자발적 공간 운영을 했던 거마도는요, 마을 공유 공간을 설립했고요. 많은 체험 교육과 마을 강사 육성 사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농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점은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함께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센터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는 센터와 마을과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설립운동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작은 도서관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있습니다. 동교동락입니다. 성북혁신교육지구이고요. 동단위 교육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확고하게 성북혁신교육지구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꿈꾸는 도토리입니다. 자발적 도서관 그리고 봉사활동의 모임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숲속 도서관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중기입니다. 송중기는 의제를 정하고 주민 모임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이유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의제를 찾고자 공론장을 열었더니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민 모임 구성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발적 주인 모임으로 공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원정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에서 이 모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교육분과 의제가 선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회 교육분과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유일동 교육분과입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로 시작을 했고요. 주민협의회 교육분과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협의회 교육분과로 현재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음협동조합입니다. 이음협동조합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역사체험학습 강사 양성과정 후속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분들이 역사체험학습 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열린센터. 아하 열린센터는 자발적 동아리 모임이고, 그리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을 식당. 과정은 주민과 시민단체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원래의 시작은
혁신학교 학부모와의 마을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을 주민과 주민자치 그리고 학교가 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돌봄입니다. 마을에서 작은 단위의 돌봄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성북혁신교육지구의 큰 과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성북혁신교육지구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징입니다. 특징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했던 거마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마을 사랑방을 만들었던 고래 이야기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단체하고 학교, 청소년 협의체를 통해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농청소년 문화정보센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지 않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아주 창의적으로 시도하는 꿈꾸는 도토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교동락입니다. 동교동락은 다양한 유형의 마을 활동을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동 교육분과고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서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인근 혁신초 학부모들의 참여로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중기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이 자라면서 본인들이 필요성을 갖고 참여한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하 열린 교육센터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쉬운 단어로 그것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탐방과 역사 교육을 하는 그곳이 바로 아하 열린 교육센터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마을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해서 한 좋은 바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돌봄 원정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을 식당이 있죠. 이건 뭐냐면 도봉 1동 거주 주민과 도봉 1동에 있는 학교 학부모의 운영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동참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음협동조합입니다. 이음협동조합은 초기 경력단절 엄마들이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것을 도서관과 연결해서 프로그래머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틈새 돌봄입니다. 틈새 돌봄은 마을에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기관, 단체와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간략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활동비를 포함해서 연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지원, 그리고 활동 가능한 그런 공간순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각 단체의 구축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우리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큰 글자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가장 크게 생각했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그러니까 민관학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가능한 공간 순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길게 우리 그 김성우 연구원님께서 인터뷰 진행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뷰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계신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책연구분과의 연구원님들께서 직접 이제 그 장소를 단체나 이런 곳을 방문하시고 직접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정리하는 데까지 좀 더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발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2부 자유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유 토론에서는 일부 발제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2부 토론으로 새롭게 참여해 주시는 연구원님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음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이 이번 연구를 위해 이제 직접 마을교육 공동체를 찾아내고 인터뷰를 다녀오셨습니다. 인터뷰를 하신 곳 중에서 보통 이제 자발적으로 생겨난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먼저 좀 소개해 주실 분? 네네. 김정현 연구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연 연구원입니다. 저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고래 이야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공동 육아로 시작한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청소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건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단체의 시작입니다. 이 도서관 건립운동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재원, 장소의 문제로 건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청소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100여 명의 회원과 그 회원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도서 모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모임과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 교육, 친환경 교육, 친환경 먹거리 교육, 역사 교육 탐방, 문화예술 교육으로 합창과 생활예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대여하여 마을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사업 이외에도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하여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 중심 생협과는 친환경 먹거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어 책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과 간식을 집으로 배달,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교육 사업은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는 효창동을 넘어 인근 지역, 용문동, 청파동, 그리고 서부 이천동까지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래 이야기는 앞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용산의 작은 도서관 네트워킹을 통해 작은 도서관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처음은 작은 마음과 뜻이 모여 시작했으나 용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고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도서관 고래 이야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고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 김정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마을과 동네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확산하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긴 교육 공동체가 있다면 사업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이제 활동하는 곳들도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미숙 연구원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김성우 연구원님, 그럼 박수진 연구원님 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미숙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교동락이라는 성북혁신교육지구 사업인데요. 동교동락은 동과 학교가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활동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교육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연초에 성북혁신교육지구에서 사업별 추진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위에 취지에 동의하시는 마을 주민들, 학부모, 청소년, 교원이 참여하고요. 관은 지원 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동교동락이라는 이름은요, 사업의 결합도에 따라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일동일교, 한 동과 한 학교, 일동다교, 한 동과 여러 학교, 그 다음에 동교동락 이렇게 이제 변천해 왔는데요. 동교동락은 희망하는 동과 희망하는 학교가 같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동과 학교가 함께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동교동락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이 동단위 사업 주축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진단이 살아있는 활동으로 동단위 풀뿌리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것인데요. 동주민센터, 학교, 여기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논의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또 구의 추진단이 함께 지원단으로 결합하기도 합니다. 협의체 구성을 사업의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체 자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운동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활동 중심의 사업입니다. 학교와 동이 만나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마을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학교, 교사, 행정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은요. 마을 프로그램형, 마을 축제형, 마을 탐방형, 그리고 마을 봉사활동형으로 4개의 큰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축제형이 조금 활동이 좀 어려워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동교동락 활동은 주로 이제 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례를 그중에서 이제 올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2020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요. 2021년도 3개 학교에서 마을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함께 팽모와 우유팩 모으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팽모와 활동은 우유팩 모으기 활동인데요. 마을과 활동을 연계했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나오는 우유팩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협동조합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또 학부모와 결합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렇게 우유팩을 수거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 수업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교사 교육이나 학생 교육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여자는 학교, 교사, 학생, 그 다음에 지역 주민, 학부모, 주민자치회 이렇게 점차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활동 중에 한 가지 소개를 시키면요. 이 취재한 이 팽모아 프로젝트 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성북 종합로 소재의 순곡중학교에서 팽모아 프로젝트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순곡중 자율동아리 파란나비의 부원들과 학부모, 담당 교사, 마을 강사, 구의원들이 함께했다. 이 행사를 이제 하면서 순곡중학교 유현진 학교장님을 취재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팽모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제공한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 강사, 월곡 일동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팩이 올바른 분리 배출 과정을 거치면 최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는 순환 과정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몸소 느껴보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여도가 낮을까 봐 걱정했으나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셔서 놀라는 중이라고 프로젝트의 취지와 참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교동락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활동이지만 협의체나 거버넌스의 구조로 만들어지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교육이 삶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육 담론을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사업으로 진행하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진 활동들입니다. 이것으로 동교동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북의 동교동락은 혁신교육지구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김성우 연구원님께서 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김성우라고 하고요. 제가 방문한 곳은 아이돌봄 원정대를 기획한 강서구 화곡 6동의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입니다. 참 독특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의제를 끌어와서 아이돌봄 원정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화곡 6동에 있었던 그 주민자치회 그 분들과 그 동에 있었던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생태 수학을 좀 배우기로 했어요. 생태 수학을 배우기로 해서 배웠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적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주민자치회에 있었던 그분들이랑 마침 그 의제가 돌봄이라는 주제의 의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 돌봄 원정대가 출발할 수 있었고, 아이 돌봄 원정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치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성우 연구원님 아이돌봄 원정대 예,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진 연구원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다녀온 강북구의 두 군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단순히 뭐 사업으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단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송중기는 송중동의 청소년 공간찾기 기획단의 줄임말이기는 하는데요. 여기 송중동에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의제 찾기로 송중동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공론장, 교육활동,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 번을 진행한 결과 첫 번째로 우리 동네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것 1위로 청소년 공간 찾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로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걸로 어른들이 이제 으쌰으쌰 함께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직책이나 이런 것 없이 같이 공동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서 자기 공간 찾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 공동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거나 할 때는 파이팅 하는 이제 그때 결합해서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 들은 것 중에 또 제가 또 감동적이었던 것들은 지역의 이 공간 찾기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제 이벤트처럼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 남녀노소들이 다 이제 참여하는 종이에다가 우리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주세요. 이런 인증샷 릴레이를 했는데 750여 명이나 동네에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보돼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시국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지역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수유일동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혁신학교를 통해서 성장하신 학부모들이 마을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 모임들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학 기간에 아이들 이제 급식이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지역에서 방학 동안에 조금 이렇게 외로이 있거나 심심하게 그리고 지역이 아무래도 혁신학교다 보니까 학원을 잘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가 좀 뭘 좀 도와줄까라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여서 돌봄 밥상도 진행했고요.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풍물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캠프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 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공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키움센터도 들어가게 되고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건물 한 채가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을 채우고 내용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중동의 송중기, 그리고 예, 강북의 수요일동, 예,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박수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예, 지속하려면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예,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나 모임에서 아마 각자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조윤미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녀온 곳은 성동구에 위치한 거친 녀석들의 마음 온도라는 거마도라는 곳인데요. 거마도의 시작은 연애하던 두 청년이 고민 지점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인들 돈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꾸미고 칠하며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공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꾸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혁신교육 사업과도 연결하여 온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활동가 청년들에게는 기초 실무에서 창업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거마도의 최종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과 교육자 양성을 하기 위한 에듀테이너라는 새로운 시장인 교육자와 엔터테이너를 양성하는 시장 형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로나인 지금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주시는 곳이 성동구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앞으로도 서울뿐 아닌 전국에서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께 힘써 주실 거라 믿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미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도 지금 성동의 거마도가 더 활성화되길 응원하는 이제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거마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나 모임의 노력을 좀 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성상미 우리 분과장님께서 발제에서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마을 식당의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모 사업을 받고 활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는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마을 공동체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청소년 식당이 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예를 좀 갖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봉구가 올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식당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봉 일동 주민은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 의제를 한 10차례 마을 공청회를 걸쳐 선정해서 마을 돌봄이라는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부터 이 공모 사업의 한계인 사업비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그 목표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봉 일동 학부모와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청소년 식당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예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통해서 항상 그 혁신 교육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늘 갖고 있는 고민인데 이 부분에 함께 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성상미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 마을식당 도봉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도봉 혁신교육지구 시민모임 네이버 밴드에도 보면 소식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이 좀 있으면 좋을지, 예, 우리 같이 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종료 위원님. 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활동비 지원,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의 재정 지원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한 마을 공간 등 공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네트워크와 주민활동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좋은 사례로 보였습니다. 네, 남종효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연구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 설문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각 자치구에서 또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뷰 직접 참여하시면서 다녀오셨는데요. 예, 현장에서 좀 이분들의 이제 소감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예, 방금 옆에 계신 우리 조윤미 연구원님, 예, 지역사회 네트워크 오래 활동하시고 정책 연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예. 네, 저는 이번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좋은 곳에 좋은 기회로 정책연구분과의 연구원으로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및 확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자치구의 다양한 사례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모든 과정을 분과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수차례 회의를 했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요일날 회의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금이라는 금요일에 하필 금요일 저녁 시간에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서도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 힘듦을 모두 감수하고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너무 의미를 찾고 행복했으며 전 저 스스로도 너무 대견하고요. 여기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분과원들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과 계속 응원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미 연구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제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정민숙 연구원님, 네, 이번에 연구 참여하시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제와 토론 내용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확산에 대해서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서 좀 더 제가 심층적으로 좀 알게 됐고 좀 자세히 알게 됐고 좀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진행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옆에 이제 조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같이 이렇게 활동하신 우리 팀들하고도 되게 굉장히 돈독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에서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정민숙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정현 연구원님 이번에 올해 같이 처음으로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함께 하시고 정책연구분과에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혁신교육 사업을 했지만 나온 것이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를 같이 하면서 많이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네트워킹과 민간학 거버넌스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사실은 이건 안 되는 거다. 벽에 넘을 수 없는 벽을 계속 세워서 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같이 연구하면서 아니구나. 그걸 넘어선 단체들이 있고 넘어선 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배워서 힘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떨리는데 사실 제가 원래 이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순서가 아니었는데 감동이 조금 밀려와서 네.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컨퍼런스가 되고 연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연구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처음 대면으로 뵀던 분들 계시죠? 우리 그런데 이제 줌으로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성우 연구원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해 볼 얘기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간학 거버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민간학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학 거버넌스도 좋은데, 그러니까 민에게 서포트해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믿었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면 우리의 거버넌스, 민간학 거버넌스라는 그런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구했던 네트워크라는 부분, 연대라는 그 영역이 과연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개척해가고 그것들을 구축해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우 연구원님 많은 역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박수진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진짜로 금요일 밤마다 9시에 몇 주간 지금 했고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밤마다 아무 때나 불러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새벽 1~2시까지, 사실 중간에 수다도 좀 떨긴 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이제 김정희 선생님이 TV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네, 대면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줌이고 언택트 시대이긴 하지만 그 잠깐 동안 교감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제 연결되었던 이 급하게 불러준 혁신교육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깐 동안 이제 굉장히 친숙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오늘 봐서 또 좋고요. 끝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동단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확산을 연구하고 있는 정책연구 분과장님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하신 소감을 우리 분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 발표는 사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만으로 지금 분석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이미 좀 연구가 되었던 문헌 자료하고 인터뷰 한 2~3개가 더 추가되어서 실을 예정입니다. 마을 교육 활동가의 경험과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던 연구라 아마 마을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사실 잘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저 자신도 되게 비관적이라서 아마 중간에 저희가 포기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에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고, 또 직접 만들기도 해주신 이제 박수진 선생님하고 김성호 선생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낯선 지역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낯선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연구분과원 선생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분과장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 민간학 거버넌스와 마을 교육 공동체를 주제로 이렇게 1시간가량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란 듯합니다. 예, 그리고 3단계 서령 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추후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으로 좀 오늘 준비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